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현 작가입니다. 김하현 작가의 동해용 모의고사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제1의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해용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현쌤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번부터 3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1번 전세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이 304조죠. 1번 타인 토지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동그라미쳐요. 지상권에 미친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2번이 좀 약간 낯선 지문 같은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니 거 아니니까 나가 그 말이죠. 즉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인데 이걸 병익의 임대차에서 병의점이합니다. 그러면 을은 건물 소유자라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즉 니 거 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한마디 했죠. 이 건물이 주택이고 자기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했으니까 못 나가 그랬습니다. 또는 만약에 병이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전세권도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고 임대차도 병이 대항력 갖췄습니다. 근데 이 대항력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애초부터 불법이고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갑에게는 대항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한테 물어봤죠. 병 네 거니? 아니요. 나가. 네 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전세권을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건물 전세권 설정자 을이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즉 무단 신축했죠. 그가 토지 소유자 갑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 병은 토지 소유자 갑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말이 나가라. 네 거 아니니까 나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동형 3회차에 또 나와요. 그래서 네 거 아니니까 나가를 꼭 공부해 두세요. 그리고 21번이 22년 감정평가사 변형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 밑에 점이 찍혀 있죠. 이게 변형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변형된 지문입니다. 제가 변형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3번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 양도되면 양수인 동그라미쳐요.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승계한다. 그래서 나갈 때 전세권자는 양수인, 즉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받고 나갑니다. 동그라미 4번은 지우사함도 오타가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이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다음 동그라미 쳐요. 전세권 설정자 동그라미 쳐요.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 지상권이죠. 다시 제일 끝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돼요. 소유자는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설정자. 그래서 동그라미 쳤죠? 전세권 설정자 맞습니다. 전세권자 X가 돼요. 4번이 305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304조, 동그라미 4번이 305조가 됩니다. 5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을 한다고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 1년이 보장되죠. 답은 3번이고 3번만 변형된 거고 나머지는 간평 문제 똑같습니다. 22번 민법상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채권자가 채무자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쳐요.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번 타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유치권은 적법 점유만 성립합니다. 3번 유치권 폐지의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 상대방 많이 들렸죠. 상대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그 이외의 자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유치권 폐지의 특약이 합의죠. 단독이가 아니라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 행사는 피해자본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말이 소멸시효 진행한다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일괄개미 청구를 공부하겠습니다. 365조가 있어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여기까지 끊었죠? 그럼 여기 빨강색 읽어보면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나대지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론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물 철거될까봐 건물까지 경매해줍니다. 지금 저당권은 어디에 있죠? 빨강색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어요.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아랫줄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어요. 따라서 건물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당권이 건물이 없으니까. 그럼 상단의 결론 일괄경매 청구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건물이 철거될까봐 일괄경매 청구 인정되고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제3자 소유 건물은 안됩니다. 다음 선택사항이고 의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 건물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사항인 거죠. 23번 민법 365조 일괄경매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이게 일괄경매죠. 저당권자는 다음 건물 동남쳐요. 건물 경매대가에 대해서 우선면제권 없다 그랬죠. 니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 다음 설정자 동남쳐요.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 동남쳐요. 취득한 경우 결국 설정자 소유 건물이라 일괄경매 가능하죠. 제일 끝에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디귿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다음 제3자 동그라미쳐요. 그 다음 뒤에 이전 동그라미. 그럼 설정자 소유가 아니네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은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제3취득자도 해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얘는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럼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있는데 이후 소유권 취득하거나 용의권 취득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경매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안 쫓겨납니다. 안 불쌍해서 제3취득자 아닙니다. 이 두 사람들은 부동산이 경매 나오면 경매인 즉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64조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이들이 제3취득자죠. 이들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가 대위변제, 대위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은 360조, 지연이자 1년분이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즉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고 최고액이 3억인데 갑의 채무액이 3억 5천으로 확정됐어요. 갑은 채무자라 3억 5천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이 병이 제3취득자죠.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채무자 아니라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라 얘가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 청구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서 제3취득자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불쌍히 죽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 들였다면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1순위로 받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번 근저당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근저당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피담보채무 확정됩니다. 2번 근저당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 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맞아요. 계약 해지 맞습니다. 해지 의사표시에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4번 묶어서 누가 경매했는가 잘 보세요. 3번은 근저당권자 동남자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가로칩니다. 경매 신청 시 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됩니다. 4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 동남자요. 얘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가로칩니다.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한 때 가로치고 이때 확정 맞았습니다. 이제 5번에 점이 찍어 있죠. 5번 지문을 제가 변형한 겁니다. 우리 시험과 상관없거나 안중에서 변형한 거예요. 자, 5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써보세요. 3억 5천. 아까 3억 5천 일 들었죠. 다음 채권 최고액 3억 있습니다. 3억. 이 3억을 초과한 경우 동그라미 쳐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얘는 제3취득자 아니죠. 그자가 그 채권 최고액 3억을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얘는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계약법입니다.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거죠.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 특정 동그라미 쳐요. 특정될 필요 없죠. 2번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가로쳐요. 사실 있는 때 가로 맞았습니다. 사실 안 때 X, 인식한 때 X, 있는 때입니다. 3번 청약이 상대방에 발송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어서 유효입니다. 다음 도달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 맞았죠? 4번 밑에 점이 찍어 있죠? 이걸 제가 변형한 겁니다. 4번이 534조죠. 4번은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리고 씁니다. 새 청약. 결론이 새 청약이에요. 534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첫째, 조건을 붙이거나 둘째,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는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이렇게 새 청약으로 본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 청약이에요. 그러면 다시 승낙할 수 있죠.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가 틀렸네요. 더 이상 계약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죠?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교차 청약에 의한 격제약한 계약은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하는 때 맞았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6번도 22년 변리사 변형 써있죠? 그 말에 동그라미 4번에 점이 찍혀있죠? 이 지문만 제가 변형한 겁니다. 자, 문제는 동시항명권 옳지 않은 거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그 부분만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조그마한 의무는 같이 할 필요 없어요. 2번 쌍방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항명권 성립시킬 수 있죠.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 많아서 특약 가능합니다. 3번 쌍모계약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가로칩니다.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가로쳐요.
그럼 이때부터 동시행관계 있게 되는 거죠. 4번은 작년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 있답니다. 5번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그럼 항변권이 있다면 절대로 이행지체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일단 결론을 맞았습니다. 그럼 다시 5번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 말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책임 없습니다.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니도 지체 책임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이 여약자고 을이 낙약자죠. 갑과 을이 미리 매매 계약에서 제3자 병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 동그라미 쳐요. 유보가 남겨두단 말이죠. 여기서 남겨두다란 갑과 을이 남겨두다가 약정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 유효입니다. 그럼 약정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러한 약정은 병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유보했으니까. 자, 2번 갑은 병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갑과 을이 했으니까 해지나 취소는 병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갑병 사이 법률관계, 이게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가관계는 을이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그걸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을이 병에게 이미 매매대금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갑과 계약했죠.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합니다. 병에게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계약해지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당사자는 합의 동그라미 쳐요.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합의 해지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2번은 약간 엉뚱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설명도 엉뚱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채권자가 채무액 써보세요. 1억. 1억이 실제 채무액인데 1억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 써보세요. 10억. 10억의 지급을 최고합니다. 미쳤죠? 미쳤죠? 그 다음 이 금액이 10억. 10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점점 미치죠. 따라서 이 최고의 터잡은 채권자 해제는 당연히 무효 미친 짓입니다. 아니 1억을 빌려주고 10억 달라면 정신 나갔죠? 3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의받은 대리인은 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을 자 해제 동그라미 쳐요. 해지할 수 없죠? 가서 계약하라 그랬죠? 누가 해지하라 그랬어? 4번이 불가분성.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그 말이 전원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해야 되죠? 불가분성 맞습니다. 다음 5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불능이 되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은 해지 시간이라 이행불능 당시죠. 아래 동그란 5번도 해설지에 있습니다. 5번이 빨간색 몇 줄 있죠? 해지 시간이라 이행불능 당시 시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매매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당사자가 매매 이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이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맞죠? 완결권은 형성권이라 10년, 제척기간 10년입니다. 10년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제척기간 경과로는 소멸합니다. 기억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니은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두고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 지정 매매에 맞습니다. 디귿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가로칩니다.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에 가로쳐요. 이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하자죠. 또는 물건 하자입니다. 리을 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동그라쳐요. 하자 담보 책임 동그라쳐요.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동그라쳐요. 착오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죠.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있고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어서 두 개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판단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30번 갑은 을소유네요. 주의하세요. 을소유. 을소유 토지 동그라쳐요. 3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을 을에게 지불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을 계좌로 입금하였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과 을의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2번 갑을 사이에 다른 약정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 동그라쳐요. 해약금은 565조 써보세요. 565조에 있으니까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 같습니다. 3번 을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자 가로쳐봐요. 특약이 없는 한 가로 그 특약은 위약금 특약이죠. 위약금은 법에 없어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 없는 한 위약금 성질이 없다 그 말이 손해배상의 그 예정 볼 수 없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 가집니다.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갑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 간지로부터 토지거래에 허가 동그라쳐요. 허가를 받았다면 그럼 허가받은 건 이행 착수 아니죠. 그래서 갑은 3천만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갑에게 6천만원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갑이 매수인이죠. 6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때 매도인 을은 이를 공탁 동그라쳐요. 공탁할 필요 없죠. 공탁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음 모의고사 1회 21번부터 30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해설 강의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게 정확히 옳고 어떤 게 정확히 틀렸는가 그걸 정확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든 만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해설 강의는 시간 내서 꼭 들어야 정확히 내 것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